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자,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10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 창립 이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애플도 실적 너무 좋았는데요. 애플도 압도적인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카테고리아 전 지역에서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애플은 또 겹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애플의 주식 한 주를 그러니까 이 4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애플의 역사상 네 번째 주식 분할 결정이고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액으로 또 애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실리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기사를 보면 우리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실적으로 쏠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LG화학 실적 나왔는데 주가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실적주 안에서 좀 돋보이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적이 정답인 시즌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죠? 네. 거기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액면 분할. 사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전에 주가 좀 올라가다 그 후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유동성도 아주 풍부하고 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주가 올라갈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플을 투자한 또 지인이 있는데 큰 수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오늘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보유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실 조금 기대했던 건 아마존을 좀 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어쨌건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이 전일 상황을 보셨겠지만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더 GDP가 많이 하락했죠. 그게 1년 평균으로 환산해서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그 느낌을 한국으로 딱 넘어왔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을 주가가 일단 올라가든 떨어지든 일단은 그런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손실이 나도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이 부분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 대한 기사 들고 와봤는데요. LG 하반기 보급형 5G 폰으로 반등 나서나라는 기사입니다. LG의 실적은 신가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가전이 잘 팔리면서 그래도 선방을 해줬지만 하지만 이 MC 사업부 그러니까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가 21분기 연속 적자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천덕꾸러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챙겨본다면 매출은 1조 원대로 회복을 빠르게 했고 영업 손실 폭은 그래도 줄여갔다는 점입니다.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효과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벨벳이 효자 노릇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5G 폰에 기회 있다. $200 이하의 신제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네요. 보급형 5G 폰으로 LG 반등 노릴 수 있을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최근에 와서는 2분기를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실적 좋지 않게 나왔고 3분기 쪽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갖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건 사실인데 관심도 측면에서 조금 더 증폭이 됐을 때 그때쯤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은 관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전만 하자. 네. 지금 트렌드에는 조금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위 제약사들의 이 신약 개발 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일단 폐암 신약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국적 제약사 이 얀센이 기술을 이전을 해갔고 첫 번째 마일스톤 $3,500만 좀 받아간 상황이고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의 폐암과 유방암 후보 물질 포지오티닉도 두 번째 연구 좀 긍정적으로 도출이 됐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녹십자 헌터라제라는 이 물질을 일본 식약처에서 신청을 지금 현재 한 상황이고 연말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약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련 이 제약사들에게 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어쨌든 좀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라서 네. 쉽게 접근하긴 어렵긴 하거든요. 네. 뭐 유한양인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사실 그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또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약한 경우도 있고 네. 참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히 뭐 녹십자, 헌터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이슈로 좀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 녹십자를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녹십자나 뭐 시즌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녹십자는 독감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 국가 예방 접종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상도 늘어났고요. 또 가격도 단가 또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양과 또 이렇게 프라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3분기 이후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면은 주가도 올라가겠네. 네. 그러면은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 녹십자 중에서 그런 부분 좀 더 가시화되고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은 녹십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긴 합니다만은 녹십자에 좀 접근을 하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녹십자 그 안에서 녹십자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시장 2위에서 4위 기업입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네이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유로는요, 이제 자동차 그 보험, 그러니까 인터넷 자동차 보험을 삼성화재가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 삼성화재와의 이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유에서 네이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가 이 가격을 비교를 해주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11% 수수료를 받아가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더라고요. 네이버가 무슨 11%나 떼가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화재를 견제해야 되다 보니까 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까지 네이버에 좀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좀 긍정적일 것도 같고요.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이 기사에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주도권입니다.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 기 말씀드렸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 사실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또 엄청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 손해보험 업계가 그쪽과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손해보험, 현대해상이라든가 뭐 기타 손해보험 회사에 투자하자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네이버와 또 카카오 이런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모아가고 최근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가 먼저 나오고 있고 카카오는 살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엄청 많이 담아가는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네이버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네이버 담아가고 있을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역시 방금 말했던 네이버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아갑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고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엔지캠 생명과학,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휴젤, 서울반도체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부장님 어떤 종목 우리가 따라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뭐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매수해준 종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전체적으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상당히 또 핫하게 올라왔죠, 그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죠? 네.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 BM,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기타 관련된 2차 전지 섹터, 향후에 또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모아간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모아가신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다 또 간다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을 해석하고 있고, 이 코스닥 쪽에 이제 NGK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코로나19 그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GK 생명과학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 뭐 추세 대응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에스코에서 입증된 뭐 항암 관련이죠. 하이루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가 또 좀 쉬었다가 좀 살짝 들어왔다 하는 모습이 조금 신호를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약하죠, 그죠? 중국의 모멘텀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 서울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 있죠. 서울 바이오시스 주가는 좋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서울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종목들 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부장님, 그럼 이 안에서 하나 뽑아본다면?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관심만 갖고 있는 거는 LG화학과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저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매수했는데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는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튼튼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LG화학과 셀트리온, 에코프로, BM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기관 수급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코스피에서 LG화학 가장 많이 담아가고요. 카카오, 효성, 첨단 소재, 만도 어제 좋았습니다. 미래에셋대우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첨보, 네페스 서울반도체, 파티론,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스닥에서는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네. 뭐 기관 코스닥의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살짝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한 8% 이상 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상당히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뭐 서울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첨보 이런 기업들도 좋고요. 뭐 네페스, 파트론 이런 정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관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 네.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실적 가지고 해당 종목에 어떤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수소차 관련해서 탄소 섬유, 그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이 탄소 섬유 양이 엄청나게 뭐 현대차, 넥소 쪽에 공급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주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만도가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좀 매수를 좀 해서 좀 트레이딩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매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좀 지루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만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안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부장님의 관심 종목 늘 픽해 주셨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가경훈 부장과 함께 오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